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파트 1,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주식 투자가 과연 필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복리의 마법이라고 익히 알려진 것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어떻게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비투자를 하는 부분은 뭐 상황에 잘 맞았다거나 하면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장기로 비투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거기에 걸맞는 바람직한 전략을 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그 대표적인 전략에는 종목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 전략과 사고 팔고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파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래자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그 유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도록 하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 투자를 가장 그 전업으로 해서 그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그 피터 린치가 쓴 이기는 투자의 책의 요약을 통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하루에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으로 삼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현재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나중에 사는 게 맞느냐와 같은 그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종목 선정입니다. 대가들의 말씀은 동업자를 선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업을 선택하라, 주식을 선택하라 라는 것들이 공통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리딩방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그 정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러한 그 정보들이 바로 주식 자문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방법이라는 내용들을 알려드림으로써 리딩방이라는 부분들의 대부분이 사기다라는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리딩방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항상 갖게 되는 관심은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러한 그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들은 별로 분석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모니터링하고 살펴봐야 될 내용은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 라기보다는 해당 기업에서 어떤 자료를 발표를 했느냐, 어떤 자료를 공시를 했느냐,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라는 사실 확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 펀드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방법, 특히 이제 사모 펀드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자본시장법 안에서 주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종합 사기, 바로 기업 무자본 인수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이러한 사기에 당해서 돈을 잃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기업 무자본 인수 사기의 수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의 부분에서 주식 투자가 과연 필수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의 시대는 개인이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나마 개인에 비해서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동업하는 것은 필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과 동업하는 방법은 주식 투자인 거죠.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개인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적응 능력이 좋다, 대응 능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막상 주식에 투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식 투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회는 저성장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 3%다 그러면 와, 호황이다. 경제 성장률 1%다? 아, 좀 안 좋군.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실물 시장인 경제가 3%, 1%, 2%의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은행 이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2%, 1%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긴 하였지만, 사실상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금리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러한 저성장의 경제가 탈피 가능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사회는 정의상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14%를 상회하는 경우 고령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돈을 버는 인구가 있고 돈을 벌지 못하는 인구들이 있는데, 이 돈을 버는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냐면, 15세 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 때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부터 65세 이상이면 물론 그 전에 은퇴를 하지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현업에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했을 때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향후 어린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를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피케티라는 분의 저서를 보면, 과거 30년간 자본소득의 증가와 노동소득 증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노동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매년 2% 이상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30년간의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얻는 부보다는 기업이 자본을 통해서 얻는 부의 분배분이 훨씬 컸다. 30년간 2%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이 노동소득을 가지고 얻는 부는 한계가 있고, 자본소득을 진입하지 않는 한 부의 축적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과거 실적을 통해서 입증하신 분이 바로 피케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경제라 함은 개인이 자본에 참여하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 샀다 팔았다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자본에 참여해서 기업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기다리는 투자, 바로 장기 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주식 투자에 적용해서 실제 부를 축적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피터 린치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존 리라든가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같은 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신의 투자의 철학을 실천해서 정말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로 책을 통해서 꼽고 있는 사실은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들을 공통으로 하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그 시중의 비판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 시가총액 10위 이내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현재는 삼성전자만 남아있더라. 장기 투자는 장담할 수 없는 투자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장기 보유를 하고 투자를 한다 하면 무작정 기계적으로 장기 보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기업을 고를 때 동업자를 고르는 마음으로 투자 기업을 엄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이 기업과 장기 투자를 계속해도 되겠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동업할 이유가 없어지면 빠르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만약 10년 전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있던 기업들 10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9종목은 벌써 팔았을 것입니다. 팔고 다른 종목, 더 우수한 종목을 샀겠죠. 따라서 10년 전에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안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의 상당수가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안 된다. 특히 미국은 가능한데 한국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은 지수를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뭐 일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개별 기업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걸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 필수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주식투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고, 이 강의를 수차례 해주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투자 좋은 기업 골라서 좋은 기업 잘 분석해서 잘 알고 공부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